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신가요? 그렇다면 우리 사회도 행복할까요? 나는 그럭저럭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두 번째 질문에도 자신 있게 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무엇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까지 행복하게 만들까요?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는 오연우 오마이뉴스 대표 기자가 행복지수 1위 국가 덴마크를 심층 취재해 그들이 행복한 이유를 분석한 책입니다. 오연우 기자가 들려주는 생생한 사례와 깊이 있는 통찰. 이 책은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제시해 줍니다. 오마이북이 만든 책,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 색깔 있는 인터뷰. 수요일에 고정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삼선의 국회 법사위원장이 뭐가 아쉬워서 군소 팟캐스트 장윤선의 팟짱 출연을 이렇게 고집한지 저는 감사할 따름입니다. 어서 오세요. 오마이뉴스가 뭐가 아쉬워서 네. 많이 나오려고 하는 그 정치인들을 네. 다 제치고 네. 이상민을 발탁한 건 네. 나름의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분위기 좋아요. 서로에 대해서 칭찬하면서 네, 시작하는 댓글 분위기. 보니까요. 네. 겸손해야 되겠더라고. 까보니까 욕 바가지를 하더라고. 여기 중간중간 칭찬하는 댓글도 있어요. 아, 네, 있어요. 네. 장윤선 우리 기자님도 욕하는 분들이 있어요. 많던데요. 왜 이상민 같은 놈 출연시키냐고. 최대의 단점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자, 지난주에도 정치권에 굉장히 뉴스가 많았습니다. 가장 큰 뉴스는 역시 유승민 원내대표 선출. 어제였죠? 그제. 그저께. 예, 그제였습니다. 월요일. 예. 깜짝 놀랐어요, 사람들이. 이번에도 또 4연패거든요, 친박이. 그래서 정치권 안에서는 물론 이제 기자들은 유승민 의원이 우세하다라는 점을 치긴 했지만 그래도 정치권 안에서는 이주영 해수부 장관이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계속 박근혜 대통령이 밀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결과가 뒤집어졌거든요. 예. 정치권 안에서 특히 의원님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결과를. 우선 박근혜 대통령 약발에 떨어졌다를 아주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되고요. 왜냐하면 새누리당 의원들이 권력 향배에 아주 민감하거든요. 예, 쭉 가면 쭉 따라가고 저쪽에 힘이 있다면 저쪽으로 따라가고 그 양반들이 선택한 거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별로 의식 안 하고 유승민 의원을 찍을 거면 아마 이 박근혜 대통령 약발에 떨어진 거다. 이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경고음이 아주 세게 울리고 있고 박근혜 대통령이 아직도 그런데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이고요. 뭐 그러나 유승민 의원이 그래도 새누리당에 어느 정도 좀 소신적 발언을 하는 사람이라 네. 좀 낫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새누리당의 기본적인 그런 바탕이 그대로 있고 박근혜 대통령이 여전히 고집불통이 있는데 크게 달라지겠냐. 다만 고기도 먹어본 놈들이 잘 먹는다고 역할 분담을 잘한다. 김무성 새누리당 당대표 네. 또 유승민 원내대표 네. 역할 분담하는 것 같습니다. 뭐 증세 없는 복지는 있을 수 없다라고 똑같이 말은 하지만 네. 김무성 당대표 어제 국회 당대표 연설했거든요. 네. 보니까 복지를 줄이겠다는데 속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세금 더 낼 생각 없으면 네. 복지 원래 우리 총선 때 약속한 그거 못 지키니까 저 복지 해달라는 저 소리 지르지 그만해라. 마라. 이런 걸 김무성 대표는 방점을 찍고 있는 거고 물론 유승민 원내대표는 뭐 복지는 뭐 그대로 가야 된다라고 하지만 뭐
여전히 그 기류에서 새누리당이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결국 복지를 뭐 하는 것처럼 또 시끄럽게 떠들다가 선거 앞두고 총선 앞두고 떠들다가 또 유야무야 되는 국민들한테 세금 더 내라. 세금 더 걷어서 복지 잘할 것 같으면 뭐 누군 못합니까? 네. 중요한 건 지금 저 김무성 어제 당대표 얘기 들었더니 그 복지 부분 구조조정하겠다는 거예요. 그 결과 보고 도저히 이제 돈이 더 걷지 않으면 복지를 더 할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국민 동의 얻어서 하겠다는데 국민이 선뜻 세금 늘리는데 동의 쉽지 안 합니다. 그러면 복지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왜 복지 부분만 구조조정 해야 됩니까? 복지 부분만 왜 비효율이 있어요? 국방도 있고 건설 SOC 부분도 있고 또 기타 등등 사회 각 분야에 잘못된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지방에 보면 축제들 막 소모적인 축제들 많고 네. 그런 것들에 대한 구조조정은 뭐 얘 꺼내지도 않고 복지 부분 구조조정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복지 부분에 쓰는 걸 줄이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안 되죠. 예, 그래서 속마음이 제가 볼 때는 아 이게 저 뭐야 그게 뭐죠? 양탈을 쓴 늑대의 외침에 불과하다. 양의 탈을 쓴 예, 늑대다. 그 양의 그 울음소리를 내는 신용은 하지만 네. 여전히 늑대다. 늑대에 속지 말자. 예. 네. 유승민도 네. 늑대 아류다. 예. 그 워딩은 굉장히 많이 준비해 오신 것 같아요 오늘. 아니, 제 원래 실력이 이 정도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그 질문을 하나 드렸는데 너무 많은 얘기를 갑자기 다 꺼내셨어요. 그래서 좀 정리를 좀 하면서 하나씩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우선 유승민 의원의 경우에 그 새누리당 의원들의 선택은 반박근혜 선언이다. 그러니까 그동안 뭐 청와대가 얘기하면 뭐 송구합니다 이러면서 전부 따라갔던 새누리당 의원들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기서 터닝 포인트를 유승민으로 잡지 않으면 우리 전체가 죽을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번에 유승민 호를 출범시킨 거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다 이런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워딩은 굉장히 유려해졌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듣기에 아주 편안해졌어요. 첫 번째, 지금 하고 있는 정책보다 훨씬 왼쪽으로 가야 된다. 새누리당의 정책이. 그리고 지금 복지와 관련해서 말들이 많은데 증세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세금을 더 낼 사람들은 반드시 부자들이다. 있는 사람들이 더 내야 된다. 이것은 국민적 감정에 충실한 발언들이거든요. 근데 이것 때문에 저는 다음 주에 있을 이번 주 조사를 통해서 이제 다음 주 정도에 주간 조사가 발표가 될 텐데 뭐 리얼미터나 한국갤럽이나 저는 새누리당 지지율이 오를 것 같아요. 그리고 예, 반면 저도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율이 떨어질 거다. 이렇게 저는 예측을 하는데 전당대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왜냐하면 이런 말들이 굉장히 그 모든 정치의 이목을 지금 새누리당으로 가져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 총선 때도 그랬잖아요. 박근혜 아주 그냥 화려한 얘기들, 그렇습니다. 말의 성찬, 네. 막 기가 막힌 얘기를 다 쏟아냈죠. 다 가져갔죠. 그리고 또 진보의 이제 의제를. 총선에서 다수당이 됐고, 그렇습니다. 다음에 또 대선 때도 또 뭐 복지, 다음에 경제 민주화, 사회 통합 네. 여기에 뭐 마취해서 이미 왼쪽으로 한참 갔죠. 네. 거의 민노당 수준으로 얘기했어요. 그럼요. 박근혜 대통령이 네. 그 지켰습니까? 새누리당 사람들 뭐 했습니까? 유승민 그 의원이 원내대표가 됐고 유승민 의원이 말하는 걸 보면 뭐 굉장히 뭐 좌쪽으로 가야 된다는 등 복지를 더 확대해야 된다는 등 아주 현혹시키는 네. 눈속임하는 많은 그런 말들을 쏟아내지만 네. 그러면 유승민 의원은 원내대표 아닌 평의원일 때는 뭐 했어요? 예, 별로 눈에 보이는 얘기 없잖아요. 네. 뭐 가열차게 박근혜 정부와 싸운다든가 복지 확대라든가 경제 민주화라든가 사회 통합할 때 그걸 뒤집을 때 유승민은 어디서 무엇을 했습니까? 뒤에서 놀고 먹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유승민 의원을 찍은 새누리당 의원들 네. 그 의원들이 뭐 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다 공약 대선 공약 뒤집고 하는데 다 뒤집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 뒤집기에 다 동조하고 따라다녔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총선 지난 2012년 총선에 나왔을 때 다 복지 확대 다 했잖아요. 네. 그리고 뭐 경제 민주화도 했고 통합 사회 통합 뭐 남북 통합 다 멋있는 얘기는 다 했지만 네. 실제로는 그 말들만 했지 총선거 끝나자마자 싹 돌변해서 박근혜 대통령 손짓에 다 움직였고 약속 뒤집기 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유승민을 뽑은 건 네. 전략적으로 선거 전략상
새누리당의 당리당략에 따라 써먹는 거죠. 유승민 원내대표도 그렇게 자기가 그런 역할을 자임하고 나서는 거고. 그래서 저는 그것 때문에 국민들이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그 말 한마디 그냥 좀 죄송하지만 뭐 몰려들듯이 그냥 쭉 따라가고 그 말에 정치인들 말 믿지 마세요. 근데 저만 믿으시면 돼요. 제 말만. 정치인 중에도 원칙 없는 예외 없다. 네. 정치인은 믿지 마라. 대신 다만 믿어라. 이상민은 믿어라. 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새누리당의 본질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실증적으로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유승민 의원에 대한 평가는 여야 불문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특히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도 유승민이라면 좀 같이 해볼 만하다라는 얘기를 해요. 우윤근 원내대표 그런 말 자체가 지금 난 뭐 정치 평론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원내대표가 지금 전략 잘 세워서 이런 아젠다를 선점하고 치고 나가고 정책에서도 더 실력 있음을 보여야지 무슨 인물 뭐 한우 무슨 품평하듯이 한우 고기 편평하듯 그런 얘기합니까? 네. 근데 그 여론은 지금 의원님께서는 지금 그 본질은 변하지 않을 것이고 새누리당이 전략적으로 선택한 카드일 뿐이다. 그리고 새누리당의 본질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그것을 국민들이 유념해야 된다. 이런 강조 말씀을 주셨는데요. 대중적으로 그리고 정치권 안에서는 유승민 의원이 뭔가 새롭게 할 거다. 김무성 대표랑 보조를 맞춰 그렇죠. 투톱 체제로 뭔가 새롭게 할 거고 청와대의 변화, 박근혜 대통령의 변화를 이끌어낼 거다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제가 볼 때는 네. 복지나 뭐 경제 민주화 통합에서 어떤 그 가시적인 그 발전을 네. 가져오기보다는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이 불통 고집 불통 이거를 이제 깨부수는데 아마 국민들 희열을 느끼게끔 할 것 같아요. 인사 개편 같은 거. 예, 뭐 그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마치 새누리당이 개혁의 선두에 서고 말하자면 아주 그냥 고집불통의 박근혜 대통령을 말하자면 꺾었다. 넘어뜨리는 그런 데서 점수 따는 하는데 네. 사실은 그거야 뭐 새누리당 전략이니까 제가 그건 긴장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문제는 우리 당이 새정치민주연합이 새누리당의 저런 가증스러운 거짓말 또 눈속임을 깨부수고 네. 우리가 오히려 견인해서 성과를 만들어내야 된다. 마치 유승민이 됐으니까 산타크로스가 왔으니까 우리한테 선물 주겠지. 이런 나약한 소극적인 이런 생각들 가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끌어내야죠. 우리가 이뤄내야 되고. 네. 근데 지금 무슨 유승민이 됐으니까 이주영이 된 것보다는 좀 더 나을 것이다라는 그런 종속적이고 네. 수동적인 그런 2차적인 그런 자세는 저는 우리 당이 가져야 될 의원들이 더 긴장하고 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유승민이 된 건 말하자면 아예 늑대가 네. 그냥 생얼굴로 나오면 우린 딱 긴장하고 맞짱을 뜰 각오를 하잖아요. 네. 근데 양의 탈을 쓰고 오면 긴장을 풀잖아요. 헷갈리죠. 헷갈리고 우리 친구 같고 친구 아닙니다. 국민이 친구가 아니에요. 새누리당이 지금까지 한 행태가 있는데 난 새누리당 의원들이요. 진짜 우리 당도 저도 반성할 게 많은데 우리 당도 반성할 게 많지만 새누리당 의원들도 참 후한무치예요. 왜냐하면 네. 4대강 국조 4대강을 지금 막 뭐라는 의원들 있잖아요. 네. 근데 바로 18대 국회 때 몸싸움했던 의원들이에요. 맨 앞에 서서 예산 날치기 4대강 예산 그렇게 우리 야당이 반대하는데도 네. 막 밀어붙이고 막 야당 의원도 끌어내고 날치기 했던 그 장본인 의원들이 네. 지금 4대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때 유승민 의원 뭐 했어요? 뭐 했어요? 뭐 했냐고요. 박근혜 대통령 4대강 문제 있다고 하는데 그 당시 지도부였잖아요. 네. 대표도 하고. 자, 최소한 유승민 원내대표 시대에는 국회가 상식과 합리 그리고 이제 야당이 주장하는 것들을 상당 부분 수용해서 새로운 정책 대안을 만들 거다. 그래서 국민들이 좀 합리적으로 타당하다고 느낄 만한 정책들을 경제 정책 특히 이분은 이제 경제통으로 알려져 있으니까요.
상당히 그런 것들을 많이 할 거다라는 전망과 달리 물론 형식은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말은 그렇게 하겠지만 내용상으로 보면 국민적인 이익이 반감되면 반감됐지 늘어나는 방법으로 하진 않을 것이다. 예, 이렇게 저는 보신다는 거죠. 밀고 땡기는 그거는 할 겁니다. 밀당. 정부나 청와대하고 네. 그러면서 새누리당은 마치 나가는 것처럼 그러면서 총선 때 써먹겠죠. 예, 써먹고 또 언제 봤다냐 식으시죠. 예, 그렇게 할 거라고 알겠습니다. 전망을 하고 본질이 안 바뀌었는데 뭐 달라지는 게 뭐 있겠어요. 자,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도록 하고요. 그 김무성 대표가 어제 연설을 해서 그 자리에서 복지 부분 구조조정 관련돼서 이제 세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제일 걱정되는 게 이 부분입니다.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이미 이제 입증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뭐 다양한 방법으로 담뱃값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뭐 주민세, 자동차세 올린다. 물론 이제 그게 이제 묶여 있긴 합니다만 올린다고 하더니 결국에는 그 부자증세를 못하고 법인세를 원한대로 회복을 못하면서 결국엔 지방재정까지 흔드는 방향으로 박근혜 정부가 가고 있잖아요. 예. 근데 여기서 그렇게 니네들 돈 내기 싫으면 복지 축소해야지. 그렇죠. 그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전부터 김무성 해왔어요. 네. 지금 말을 바꿔서 그렇지. 이런 포퓰림적 말하자면 선정적 복지는 그만둬야 된다. 네. 말하자면 야당의 무책임한 그런 복지 주장, 확대 주장은 무책임하다. 네. 김무성 대표가 해왔던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예. 조선일보하고 같은 시각입니다. 그렇습니다. 언론에서 보자면 예. 조선일보가 증세 없는 복지는 없다. 그 시리즈를 하면서 제일 강조한 얘기가 이제 다시 보편적 복지 노선은 그르니 다시 선별적 복지로 가야 된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래서 저소득층, 그러니까 선별적으로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지금 있는 돈으로 하고 나머지 전체로 확대하는 무상급식이라든가 무상보육이라든가 또 무상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만 논의하자. 그러니까 세금을 더 낼 수는 없다 이런 거예요. 사실상 고소득층의 반발인 거죠. 예, 또 이렇습니다. 고소득층의 세금을 물리는 듯하지만 월급쟁이한테들한테도 책임을 물릴 겁니다. 그렇죠. 분명히 아니, 이미 그러고 있죠. 저기 아무리 법인세 올린다 해도 일정 부분 한계가 있거든요. 제일 좋은 게 담배세 같이 간접세 같은 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부가가치세 또 올린다고 할 겁니다. 예, 그러면 정작 부자들한테 세금을 조금 찔끔 거두면서 그 서민이나 서민들한테 더 어려운 분들한테 월급쟁이들한테는 잔뜩 매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월급쟁이 분 하시는 분들이 동의하겠습니까? 그럼 반발하면 그래 국가재정이 이거고 세금 안 되니까 그러니까 더 복지는 안 된다. 어려운 계층만 하자. 네. 이렇게 자기들의 본색을 그대로 드러낸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이 그 얘기했어요. 네. 근데 갑자기 바뀌는 거예요. 네. 말만 바뀌는 겁니다. 그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지만 이제 법인세의 경우에도 유승민 의원의 경우에는 그 원한 복귀까지는 아니지만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야당의 주장이 옳다 이런 얘기까지는 하고 있거든요. 2월 국회 지금 진행 중인데요. 그 법인세 문제는 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전 지금 세수 뻥끗하는 거 만 봐도 연 11조거든요. 그죠? 네. 법인세 아무리 걷는다 해도 그거 메꾸기 쉽지 않을 겁니다. 뭐 걷는다 해도 갑자기 막 5% 올리겠습니까? 한 2, 3% 올릴 정도. 그것도 아마 굉장한 저항이 있을 거예요. 법인세 올리는. 예. 그것도 제가 볼 땐 쉽지 않고 그럼 뭐 다른 또 꼼수 보고 그냥 논란만 벌일 가능성이 높은데 올린다 해도 찔끔인데 나머지 그러려면 간접세나 부가가치세는 소득에 관계없이 그냥 무조건 일률적으로 다 매기는 그렇습니다. 세금들 아닙니까? 예. 간접세도 마찬가지고 또 이제 서민들 월급쟁이한테 좀 더 감면해 주는 거 줄이라고 하고 있고요.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가 세제의 진보적 방안이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할 테고 뭐 등등 할 겁니다 아마. 그러면 결국 부담이 가중되는 건 서민들만이고 결국 이거는 복지 부분이 구조조정만이 아니고 복지가 구별도 복지 부분만 복지의 비효율적인 건 물론 그건 잘 개선을 해야 되겠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다른 부분에 낭비적 요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예. 저는 우리나라 이렇게 돈 쓰는 거 보면요. 지역에 가서 이렇게 돈 쓰는 거 보면 진짜 우리나라 부자예요. 예, 돈 없다는 얘기하면 안 돼요. 너무나 넘쳐나요. 네. 어떤 때는 이거 빨리 써야 되는데 연말까지 못 쓰면 다시 돌려줘야 되잖아요. 네. 불용 처리하면 다음 예산 책정할 때 빠지니까. 예, 그게 연말에 보도블록 공사하는 게 그렇습니다. 다 그런데 뭐,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스팔트 다시 아스팔트 뜯어서 다 뜯어 고치고 그게 다 그리고 업자들의 이익으로 금방 가고. 뭐 수도관 고친다고 뜯어 고쳤다가
무슨 뭐 또 고친 다른 거 고친다고 또 하수도 고친다고 뜯어 고치고 막 그 그러니까 지경에 정부 예산이 엉뚱한 대로 쓰여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세출 구조를 제대로 보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세출 구조를 이게 정당하게 잘 쓰이고 있는지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국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저도 그거 좀 하고 싶거든요. 네. 하고 싶은데 실력이 시켜줘요? 없어서 안 돼요. 안 시켜줘요? 그리고 안 시켜주는 게 아니라 실력이 그거 보려면 제가 이제 그럼 팀을 이뤄서 샅샅이 봐야 되는데 네. 그 정도 전문가들이 달려들 만한 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걸 잘하는 공무원들이 사실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네, 관료들이 공무원들이 해야 얘기 안 되는. 해요. 안 하죠. 그러니까 그 속속들이 돌아가는 메커니즘을 외부의 교수님들이 또는 외부에 있는 분이 쉽게 알기 어렵습니다. 숨어있는 예산들이 많거든요. 아니 근데 공무원들이 그런 거 제대로 하라고 저희들이 세금 내서 월급 주는 분들인데 관료들이 이렇게 손놀림만 하고 있고 정작 국민적 이해와 요구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는다는 건 진짜 심각한 문제이고 그렇습니다. 된 지 오래됐는데요. 근데 그렇게 정의로운 공무원들이 없나요? 있겠죠. 근데 말을 못하고 겁쟁이들이 많은 거죠. 정의감은 투철한데 비겁해. 할 말을 못하는 거 또는 하려고 안 하는 거 네. 또 하려면 자기 일신에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을 있으니까.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메커니즘이 있으니까요. 우리 사회가 참 그런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좀 양심 고백하거나 소신 그렇죠. 소신 발언하거나 조직에서 좀 튀는 일을 하면 그게 완전히 다 왕따의 특히- 요인이 되잖아요. 특히 우리 사회가 요새 정도가 좀 심해지는 게 집단 광기 증상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뭐 하나 딱 하나 목표물이 잡으면 그냥 막 잡아 죽여버릴 듯이 막 달려들잖아요. 예? 그런 거 맞아. 진짜 그러니까 심각해요. 이성적, 합리적, 합리적 소신적이 토론이 안 돼, 안 돼요. 맞아요. 왜 그럴까요? 진짜 이거 심각한 것 같아요. 오래됐어요 그런 문제가. 전 조직에서 어느 조직이나 다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특히 공직사회가 더 심한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그게 이명박 중요할 것 박근혜 같습니다. 정권에서 더 심해진 것 같아 이런 분위기가. 예. 부패도 많아지고. 그렇죠. 많아지고 할 말도 못하고 네. 눈치나 보고 딱 머리 쳐박고 누가 아무도 안 온지 이런 다들 머리 쳐박고 있는데 알잖아요. 뭐 하는 짓인가를.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정말 좀 더 나은 사회로 가는데 큰 결합 요소로 작용한다고 생각됩니다. 장윤선의 팟짱. 자, 기본적으로 김무성, 유승민 투톱 체제로 뭔가 큰 변화가 올 것처럼 언론들은 대서특필하고 있지만 본질적 변화는 전혀 없을 것이고 저는 특히 언론도 진짜 네. 조금 딱해요. 막 뭐 하면 막 냄비 근성으로 막 끌어오르다가 또 갑자기 쫙 빠지다가 어쩌면 언론 탓하는 거 정치인이 그것도 못난 짓이지만 네. 저는 너무 들끓어요. 막 소위 뭐 오마이뉴스도 그렇잖아요. 한겨레 경향도 그렇고 막 그냥 뭐 보면 막 엄청 거기에 뒤안길에 놓여 있는 꼼수, 거짓말 이걸 파헤치는 것이 그것이 언론의 본래 해야 될 역할 아닙니까? 반성하겠습니다. 네. 이처럼 반성하는 태도를 정치인들이 보여줘야 되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화자찬만 해. 예, 근데 저기 그때 사과도 잘못했다는 얘기도 너무 많이 하니까 네. 제 댓글에 네. 너는 왜 매번 나와서 잘못했다는 얘기하고 미안하다는 얘기만 하냐고 그래서 저 그것도 좀 줄여야 되겠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자, 말씀하신 대로 들어보니까 정말 그럴 것 같아요. 김무성, 유승민 체제가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국민적 실익을 무엇을 주는지를 시선을 놓치지 말고 꾸준히 말의 성찬으로 끝나는지 아닌지. 왜냐하면 김무성 대표의 경우에는 거짓말을 좀 많이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송구 전문 정치인이기 때문에 언제 또 말을 바꿀지 모른다. 그렇게 표리가 누가 상당히 부동한. 박근혜 분이죠. 대통령이 지금 가만히 있지만 또 한번 딱 째려보면 깨갱할 사람들이에요. 깨갱할 사람들. 박근혜가 찔러보면 깨갱당이에요. 깨갱당. 깨갱당. 뭐 너무 중요하면 재밌다. 깨갱당. 예. 거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새누리당은 깨갱당. 권력이 굉장히 향배에 민감하고 그게 몸에 배였어요. 네. 그러니까 권력을 얻기 위해서는 저 둔갑도 잘하죠. 그게 우리 새정치민주연합보다 훨씬 우위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둔갑도 못하고, 그렇잖아요. 예? 둔갑도 못하고 그냥 지네끼리 싸우고, 지네끼리 저질이래요. 네. 방송에 나와서. 아 보셨어요? JTBC 예. 때? 나는 황당하대. 저질이라고. 그러면 됩니까? 그럼 저질을 누가 만들었어요? 본인들이 만들어 놓고. 아우 나 창피해서 꺼버렸어요. 예? 창피해서 꺼버렸어요. 끝까지 보셨어요. 끝까지 봤어요. 나도 저질 시청자인 것 같아요.
아니 우리 저 유인태 의원? 선배님이 어제 모욕탕에서 만났는데 그 얘기 하시더라고. 그 저 사모님이 그 방송을 보면서 네. TV 토론하는 거 보면서 탈당하고 싶다고 했대요. 창피해서. 나 그래서 이 양반들이 국민행동인가 어디 이쪽으로 가려고 하나. 국민 모임. 네, 뭐 모임인가요? 하여간 분열하면 안 되고 저는 이 유승민 여기에 우리가 야 우리 벗이 잘 만났다 이런 걸 할 때가 아니고 우리가 국민들로부터 많이 꾸짖음 받는 것이 무능하다는 거 아니에요. 네. 존재감이 없다. 결국 무능하다. 해결도 못한다. 주도도 못한다. 선점도 못한다. 제대로 싸울 줄도 모른다. 그냥 소리만 질러대고 무조건 뭐 선명하다는 것만 각기각기 이렇게 한다. 이런 부분이니까 전력 부재다. 오히려 우리가 긴장감을 갖고 늑대가 딱 온 게 아니라 탈을 쓰고 왔으니까 양의 탈을 쓰고 와서 더 긴장되게 우리가 이끌고 나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 이런 생각이 진짜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의원님들이 많이 계시면 새정치민주연합이 저질이 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고질의 고품질의 정당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원으로서 네. 국민들께 당원들께 죄송합니다. 오늘 분위기가 좋아요. 서두에 아주 그 나이스하게 시작을 해서 서로 사과하면서 예, 댓글 보니까 좀 잘해야 되겠다. 자세 좋습니다. 자,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느닷없이 골프 금지령을 사실상 풀어가지고 뭐야? 그러면 이분들은 그동안 골프를 안 쳤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것까지도 또 개입을 하는 것인가라는 뭐 여러 가지 구구한 논란과 억측이 막 나돌았는데요. 이건 좀 어떻게 보셨어요? 진짜 박근혜 대통령 정말 뵙고 싶어요. 만났잖아요. 제발. 신년 인사회 때 막상 보니까 이제 할 말을 마음이 못하겠고 약해져가지고 말도 못하고 시간도 짧고 짧고 한 1분도 한 30초 정도도 안 되는 그때. 그런데 왜 그러시는가? 진짜 왜 그러시는가 싶어요. 아니 진짜 뭐 완전히 국민을 싸워서 아주 그냥 눌러버리겠다는 생각이신지 네. 국민을 가소롭게 보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아니 어제 뜬금없이 골프 얘기는 또 왜 하며 골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골프 안 쳤습니까? 다 쳤잖아요. 치고 국회의원들 다 치고 하던데요. 하는데 의원님도 치셨죠? 나는 장애자라 골프 같은 거 장애자라 골프를 못 치는 건 아니고 네. 뭐 그런 거 할 생각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고 네. 돈 많이 든다고 그러더라고. 우리 보좌관이 그러는데 한 번 나가는데 뭐 1, 20만 원 얼마 드는데 네. 아예 그 돈 있으면 술 먹어? 술 먹습니다. 소주에 삼겹살이 더 좋습니다. 아니, 어쨌든 저는 아니 그 자리가 그리고 그 자리에 정홍원 국무총리도 내가 알기로는 그 양반 저 경질되는 거 전에 알지 못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전날까지도. 어느 분을 만났더니 정호원 총리가요? 예. 이완구 총리가 내정됐다는 사실을 한국을 전날까지 발표하기 전날까지도 몰랐다. 몰랐다는 걸 내가 어느 그분이 어느 저 유명 인사하고 밥 먹은 걸 내가 들었거든요. 네. 저녁을 드셨는데 전혀 그런 거 없이 뭐 다음 총리 어떻게 하면 그런 얘기도 하시고 그랬대요. 근데 그 양반도 텔레비 나와가지고 막 박근혜 대통령 그 말씀에 막 활짝 웃고 막 큰 소리를 웃고 거기 장관들도 다 웃고 그러는데 야 박근혜 대통령과 그 참모들 네. 진짜 아니 지금 박살나서 새누리당에서조차 지금 박근혜 대통령 팀이 지금 용도 폐기될 상황인데 네. 아니 한나라당 새누리당 의원들이 지금 이 사람들 쓸모 없겠다라고 이렇게 지금 용도 폐기할 상황인데 웃고 떠들고 골프 때문에 네. 할 땐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골프 활성화 방안을 박근혜 대통령이 낸 게 경제 활성화 차원인 거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당 출입 기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뭐 이런 식이었잖아요. 뭐 골프를 이제 좀 치게 해달라라는 국무위원들의 얘기가 있을 때 뭐 치세요. 그런데 골프 칠 시간이 있으세요? 일이 많으실 텐데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때 또 인구의 회자가 되고 이랬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 뭐 그 이른바 낙수 효과를 또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사람들이 골프장에 가서 골프를 많이 치면 그 돈의 일부가 캐디한테도 가고 그리고 또 그 주변에 있는 식당들도 활성화되고 그 주변에 있는 심지어 목욕탕 이런 데까지도 더 뭐 활성화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대통령이 골프 활성화를 얘기를 했을 것이다라는 주장을 해요.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게 설득력이 있는 건지. 저는요 근본적으로 그때 참여정부 때도 뭐 골프장을
남해안 뭐 이렇게 해가지고 몇백 개를 한다는 그런 정책도 네. 슬쩍 나온 적이 있어요. 저도 그때 참여정부 때 아니 어떻게 그런 얘기를 기본적 바탕 말하면 골프를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에 네. 수단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저는 의문이고 네. 요새 좀 돈 좀 있는 사람들은요 저 필리핀 이런 데 가더라고요. 아, 국내에서 안 거기가 치고. 더 싸대요. 예. 그래요? 골프 뭐 비용이가 말하자면 땅이 넓고 그런 초원지대에 별달리 관리 비용이 덜 드는 데는 싸대요. 그러니까 조금만 돈을 얹어서 하면 외국 여행도 가고 뭐 골프도 하는데 치고. 우리는 그거 땅도 좁고 그거 하려면 또 관리 비용도 많이 들고 농약도 그러니까, 많이 치고. 예, 그러니까 비용이 높아지잖아요. 네. 환경에도 침해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비용 같은 거 생각하면 그게 과연 우리 한국 사회에 그게 막 그렇게 막 큰 기여를 하는 건지 전 근본적인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만 네. 지금 그런 때냐 이거죠. 그것도 이쁜 얘기도 그럴 때 해야 이쁘지. 그 엉뚱하게 텔레비 나와서 골프 뭐 이러고 히덕거리고 장관들이 웃고 이런 거 솔선수범 하라고 하면 기쁘세요? 이렇게 예,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문화관광부 장관부터 치세요라면서 이런 거 뭐 솔선수범하면 기쁘냐고 물어보는 대통령이 있는데 자 근데 좀 느닷없다라는 얘기가 많은 것 같아요. 갑자기 있다가 느닷없이 골프 활성화를 얘기하면서 이제 마치 그것이 경제 활성화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이게 좀 뭔가 그 국민적 정서하고 괴리돼 있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증세냐 복지냐 증세 없는 복지가 불가능하다 하면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갈 거냐. 그리고 건강보험 체계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낼 거냐. 그런 얘기는 전혀 없다가 갑자기 골프 솔선수범하세요 이러면 국민들이 어느 별에서 오셨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거죠. 제가 볼 때는 박근혜 대통령의 기본적인 사유 체계 네. 그런 뭐 경험 세계가 그럴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딸로서 네. 쭉 지내왔잖아요. 그리고 12.6 나고 나서 뭐 있었지만 그 이후 뭐 또 한나라당의 뭐 당대표 새누리당의 또 당대표 네. 비대위원장 그리고 대통령 이렇게 할 때까지 자기 스스로 자기 노력에 의해서 오는 그 장그래처럼 삼해 현장에 뛰어들어서 비정규직 때 해봤다든가 무슨 시험을 떨어져 봤다든가 무슨 입사 시험을 떨어져 봤다든가 자기가 자기 손으로 돈을 벌어서 먹고 사는데 하루 끼니를 걱정했다든가 또는 뭐 등등 하여튼 뭐 내가 더 이상 얘기하면 뭐 저 박근혜 대통령 1심까지 다 네. 건드리는 얘기이기 때문에 내가 좀 여기서 자제하겠습니다만 그런 일반 국민이 일반 시민이 겪는 삶의 그 부딪힘 네. 그런 삶의 그런 환경 이런 거를 경험이 안 해봤잖아요. 한 번도. 네. 해본 적 없잖아요. 어디 직장 다니면서 돈 벌어본 월급 적 받아보신 없죠. 적 없잖아요. 그렇죠. 세금 내보신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뭐 어쩌고 저쩌고 한 적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별나라죠. 예,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참 큰일 났다 싶은 거예요. 네. 근데 그러나 52% 유권자가 박근혜 대통령 찍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분들 책임지세요. 51점. AS 하세요. AS. 국민들이. 예. 아, AS 해야죠. 국민들도 국민들도 책임져야지. 근데 국민들이 너무 많은 고통 속에 있기 때문에 그 51.6%의 국민들도 지금 후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후회 맨날 저보고 잘못했다고 하는데요. 네. 매번 후회 뭐 합니까? 매번 후회만 하고 총선 때, 대선 때, 또 지방선거 때, 선거 제대로 해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제대로 해자고 팟짱 애청자들은 선거 제대로 하시는 분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욕만 네. 하지 마시고요. 저한테 예, 이상민- 날카롭게 이상민 위원장에게 욕만 하지 말고 그리고 저의 표로 심판하세요. 그리고 저에 대해서 그 심판한다는 분이 있어요. 많아요. 보니까. 아, 그래요? 근데 그분들 내 보니까 우리 동네 안 사는 것 같아. 다행이야, 다행. 근데 아니 이 박근혜를 이용해서 말씀드리는데 네. 욕하시는 분도 글 쓰시고 네. 칭찬하시는 분도 글도 과감하게 쓰십시오. 그 소신 칭찬 그것도 해주십시오. 소신 칭찬. 이상민에게 소신 칭찬. 이상민을 칭찬하면 좀 희한한 놈이다 이렇게 네. 욕먹을 거 걱정하지 마시고 예. 예 정의는 승리합니다. 네. 아, 막간을 이용해서 이렇게 홍보까지. 깨알 홍보, 깨알 자랑을. 아, 역시 놓치지 않아요. 역시 정치인이야. 자, 법사위 현안 얘기를 좀 해볼게요. 두 명의 문제적 인간이 또 나왔습니다. 하나는 대법관 후보 박상욱 후보에 대한 물고문 경찰 봐주기 전력이 지금 논란이 세게 붙고 있어요. 그리고 곽상도, 그 이름도 유명한 곽상도 전 민정수석이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의
낙하산을 타고 내려가셨어요. 그래서 두 문제가 법사위 최대 현안으로 지금 돼 있는데 자 우선 박상옥 대법관 후보 자격 있습니까? 그 박종철 고문 사건 그 축소 은폐 사건의 팀원이었다며요. 검사였고.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무슨 경찰관 시민들을 네. 고통을 준 그 경찰관을 아주 유야무야 시켰던. 그렇습니다. 안 되죠 그런 사람이. 아니 도대체 이런 양반들 무슨 배짱으로 대법관 되겠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를 지명한 나는 그 지금 대법원장 네. 너 진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좀 제대로 된 사람 하셔야죠. 자격 없습니다. 네. 저는 낙마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핵심적으로 반민주 반인권. 예. 그러니까 아니 국가가 있는 또 헌법과 법률이 있는 것이 그 구성원의 국가 공동체 구성원인 시민의 인권, 네. 권익을 생명같이 특히 누구한테 호소하기 어려운 소수자, 네. 또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더 대변하고 지켜주겠다는 인권의 보루가로서의 대법원 역할의 적임자가 아니죠. 적임자가 아니라 오히려 배치되는 사람이죠. 예. 자 그러면 도대체 이런 분을 그 대법관 후보로 임명한 의도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임명이 아니라 제청, 네. 말하자면 제청했죠. 네. 말하자면 지명해서 네. 내정자고 이제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국회 동의를 얻어야 되겠죠. 네. 근데 이분이 검사 출신이거든요. 좀 안 된 얘기지만 네. 이렇게 엉망진창 살아오면서 권력을 따라서 바람개비 역할을 했던 사람이니까 인적 네트워크는 잘 돼 있겠죠. 네.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에도 아는 사람들 많을 테고 뭐 김기춘 실장도 많을 테고 또 대법원에도 그 고시 동기들 잘 연결될 테고 네. 또 후배들 있을 테고 네. 그러니까 열심히 펌프질 해가지고 거기 올라가겠죠. 근데 참 저희가 1987년 민주화 항쟁 이후에 직선제도쟁 취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민주화를 위해서 정말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라는 나무다라는 그 얘기가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희생이 됐는데 당시에 그 많은 희생을 냈던 주체였던 수사검사였던 박정철 고문 사건의 수사검사의 이력을 갖고 있고 또 그 무고한 시민들에 대해서 물고문한 경찰들을 그냥 풀어준 이런 검사에 대해서 그냥 우리 사회가 용인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거는 저는 사회적 좀 논란이 심하게 있는 것 말하면 같습니다. 무슨 낯짝으로 대법관 하려고 하냐. 정말 본인이 본인도 그렇게 좀 생각이 되는 거야. 갈 자리 안 갈 자리 형사정책 무슨 연구원장인가 하던데 그것도 진짜 고위직이에요. 할 일 없이 그냥 돈이나 받아먹고 하는 한가한 자리인데. 아, 그렇습니까? 예, 네. 그렇습니다. 한가한 자리 많아요. 사실 그런 거 다 잘라버려야 돼요. 아니 형사정책연구원이 왜 필요합니까? 법무부가 있는데. 예? 법무부 산하 조직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요. 네. 각 부처의 몸집 불리기에 또는 그런 퇴직 공무원 고위직들 네. 갈 자리 마련하기 위해서 연구원을 엄청 차려놨습니다. 아, 아니 연구원이 왜 이렇게 많아요? 법무부가 특히 그런가요? 법무부 아니라 뭐 모든 부처가 미래창조과학부 뭐 기획전 보세요. 연구원들 일일이 만봅니다. 이게 여기 열심히 연구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일일이 만보라고 하면 좀 아니 그 연구원들 진짜 연구하는 사람들 겸해하는 있죠. 근데 결국에는 안티 일일이 댓글 만보들이 너무 많아요. 아. 원장에다 부원장. 예, 진짜 거꾸로 역삼각형 조직이에요. 그리고 뭐 연구자는 별로 없고 연구 정책위원 뭐 이런 네. 식으로. 연구위원 예.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타이틀만 그 사람들이 하는 거 제대로 연구해서 네. 정책에 반영되는 거 봤습니까? 그냥 연구하고 그럼 교수님들은 뭐하고 공무원들은 뭐예요? 예. 지혜는 널려 있습니다. 돌아가신 법정 스님이 네. 한 말씀을 하니까 이런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좋은 말은 다 있다. 좋은 생각들 다 널려 있다. 거기서 아무거나 골라서 그냥 하면 된다. 행동을 옮기면 된다. 행동이 중요하다. 예, 행동이 문제, 실전 행동이 중요한 거죠. 네. 근데 계속 연구만 해요. 연구만. 그리고 돈도 엄청나게 하고 별로 외부에서 감시도 덜 받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바로 세출 구조의 구조조정에 들어가야 될 부분인데 이런 사람들이 형사정책연구원인가 뭐 무슨인가 비슷비슷한 연구원들이 엄청 많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김무성 대표가 복지부문과 관련해서 구조조정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출 구조 구조조정을 빨리 해야 된다. 정당도 구조조정하고 정당의 저는 솔직히 정당
저 보조금 주는 거며 이런 네. 것 등등 지금 정당의 역할을 보면 대폭 저기를 해야 돼요. 지금 정책비로 그 연구원의 30% 국가 보조금에 네. 30%를 가는데요. 우리 당도 민주정책 연구원도 그렇고 저기 새누리당의 여의도 연구소인가요? 네, 여의도 연구원. 솔직히 당리당략에만 써먹고 있습니다. 음. 편법으로 저 쓰고 있고 네. 그거 잘라버려야 돼. 그리고 여성 민주정책연구원 요새 좀 열심히 한다는 소문이 있던데 아닌가 보죠? 그게 정책에 반영되는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보면요 국회의원들이요 토론회 많이 해요 세미나 네. 여기 특히 교수님 출신들이 많이 하시더라고. 많이 패널로 근데- 나가고 발제도 하죠. 근데 네. 본인들이 지금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을 해야지 매번 토론만 하면 됩니까? 여기가 무슨 학술대회장이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장소를 얻기 어렵습니다. 아니 그걸 해서 토론을 통해서 그거를 정책에 입안해서 아까 국회에서 법정순이 입법 활동하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아니에요? 널려 있어요. 그 자리 그 말씀 그 교수님의 그 말씀 자료 금방 검색하면 다 나와요. 근데 우리 국회의원들한테요 그런 정책비가 나옵니다. 아, 예, 그럼 그거 써야 되거든요. 막 써요. 저도 써요. 저도 썼어요. 아니 뭐 근데- 정책 연구 해야죠 국회의원들이. 근데 솔직히 그렇게까지 토론회도 해야 될 열고. 필요가 있나 싶은 거예요. 그거 아니 진짜 우리가 지혜를 구하고 여론을 확인시키고 하기 위해서 쓰는 거면 필요한 것도 있어요. 근데 어떤 거는 하나만한 그런 돈이 아, 있어요. 형식적인 것도 있다. 책 그러니까 내고 한번 내실 보세요. 있는 토론이 돼야 되는데 그냥 뭐 비용만 쓰기 위한 그냥 의미 없는 토론회를 너무 많이 한다. 막 거기에 그런 돈이 거를 너무 저 하고 그렇죠.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제대로 써야 된다. 우리 저 당에 네. 아마 새누리당도 똑같은 사정일 겁니다. 여성 정책 관련해서 또 몇 퍼센트 써야 된다고 아마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할당제. 이름만 여성으로 딱 넣고 성 내용은 또는 전혀 여성 그게 넣고 전혀 관계도 없는 거 써요. 막 씁니다. 참 걱정이네요. 그런 것들이 그냥 그래서 이런 것들에 비일비재한다니. 대해서 정말 구조조정을 제대로 해야 돼요. 근데 그 노력은 하나도 안 하잖아요. 네. 돈만 더 걷겠다. 그러니까 새누리는 저항이 있으니까 그러면 복지 안 하겠다. 원래대로 그냥 하겠다는 얘기고 지금 복지가 우리가 확대한다 축소한다를 할 겨를이 없어요. 대한민국 이사회는 자기가 지금 놓여 있는 어느 직장이나 등등의 일자리에서 잘리면 그만두면 곧바로 벼랑이에요. 낭떠러지. 벼랑 밖으로 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잘리기 위해서 싸울 수밖에 없죠. 어떻게 근데 거기에다가 노동시장의 뭐 노동의 유연성을 들이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냐고요. 뭐 복지의 축소니 복지 현행대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럼 벼랑 끝머리에 모든 국민들이 몰려 있는 이 상황에 그대로 가겠다는 겁니까 대한민국이? 이대로 갈 수는 없다. 가면 안 되죠. 그렇습니다. 다 몇몇 사람들 빼놓고는 1% 정도 2% 빼놓고는 나머지는 곧바로 한 발만 내딛으면 벼랑 밖이에요. 절벽이에요. 떨어져요. 그건 지금 어느 나라도 그렇게 안 하는데 100년 전 프랑스 독일도 이러진 않았어요. 우리보다 지금 경제무가 훨씬 아래였을 때도. 장윤선의 팟짱. 알겠습니다. 바른 정책을 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대로 된 토론회, 내실 있는 토론회. 가끔 보면 토론회 열지만 기사 한 줄 쓰기 어려운 토론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거는 굉장히 취재 현장에서 답답할 때가 많았습니다. 2시간 얘기했는데 기사 한 줄 쓸 게 없네. 이럴 때가 많아요. 군중 동원. 예. 괜히 동원을 많이 별 하고. 관심 넣는 분들 그렇습니다. 지역구나 어디서 막 불러 모으거나 또는 공무원도 불러 모으는 거예요. 네. 막 토론회 하니까 오라. 솔직히 토론회 하는데 우리 저 국회의원회 간에 대회의실? 큰 무슨 뭐 강당 같은 데 가나 있어요. 대회의실. 예. 거기 꽉 채워요. 공무원들 막 그래요. 네. 그러면 정치 집회도 아니고 네. 그럼 토론회 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사람이 몇 사람 되겠어요. 공무원, 연구소, 뭐 관련된 이해관계인들 그 국회의원한테 눈도장 찍기 위해서. 그럼 안 되죠. 그런 좀 허례허식이 많고 쓸데없는 것들을 좀 과감하게 비용 축소를 하고 그리고 내실 있게 좀 진행이 된다면 국민적 동의도 없고 저는 근데 토론회가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좋습니다. 어떤 이슈가 됐던 어떤 의제가 됐던 사회적 합의가 굉장히 중요하고 사회적 대화가 저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국민들이 좀 알고 제대로 된 올바로 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치가 열어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돈 쓰는 건 의미 있다. 그런데 그러면 다만 내실 있게. 현장으로 가야죠. 국회에서 할 게 그렇죠. 아니라.
현장에서 국회에서 우리끼리 그냥 아무도 듣지도 보지도 않고 언론에 한번 나오려고 하는 그런 실적 쌓기로 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현장으로 가야죠.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쌍용차 문제가 있다면 쌍용차 가서 해야죠. 음. 반대하는 사람도 거기서 해야 되고 반대 목소리 내고. 굴뚝 앞에서 하자. 예. 모여 굴뚝으로. 그렇게 해야죠. 알겠습니다. 예. 아까 곽상도 곽상도 얘기를 예, 해야 그 돼요. 양반도 곽상도 그래요. 전 민정수석. 그분도 지난번 민정수석이 있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그렇습니다. 얼마 전이었었죠. 네. 근데 인사 참패의 주역이잖아요. 민정수석으로 역할 제대로 못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경질된 거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책임 능력 없고 그래서 책임을 물어서 물러난 사람이 법률구조공단이요. 네. 지금 한 1년 가까이 공석이 있었어요. 제가 보니까 짐작 이거는 뭐 제 짐작인데요. 청와대에서 계속 뭐 이 사람 할까 저 사람 할까 주물떡 하다가 로비도 받고 주물떡 하다가 결국 고른 게 말하면 장고 끝에 악수 둔 거예요. 곽상도 전 수석이 최동욱 전 검찰총장 사퇴하고 밀접히 연관이 있다라는 언론 보도가 굉장히 많았었죠. 예. 실제 당시에 뭔가 모종의 역할을 했던 것은 아닌가라는 의혹 제기도 많았었는데요. 지금 농공을 해주는 거 아닌가 싶어요. 농공 행상을. 동공행사. 그래서 나는 이렇게 아니 이런 양말 말고도 법률구조공단이 네. 서민의 변호사들을 활용할 돈 내고 할 수 없는 어려운 계층의 분들을 국가가 국민 세금으로 도와드리겠다는 거거든요. 예. 그럼 거기에 적합한 인물들이 왜 없겠어요. 제가 그 법사위에서 법무장관한테 추천권이 있어도 얘기를 해봤는데 왜 이렇게 안 고르냐. 제가 추천해드릴까요? 뭐 이렇게 하는 얘기까지도 말씀드렸는데 정말로 곽상도 이분도 적임자가 아닙니다. 예, 매우 부적임자를 인선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분들은 이미 인선을 했는데 인선하면 끝이잖아요. 국회가 틀거나 뭐 이럴 대법관은 이제 우리 인사청문회를 해야 되는 저하고 것이고.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것이고요. 네. 새누리당이 다수당이니까 보세요. 유승민이 와서 이렇게 부적임자 이 적격자가 아닌 대법관 후보를 대법관을 동의하는데 새누리당이 안 된다. 양식을 찾고 하면 유승민 체제가 의미 있을 거예요. 네. 그런데 그대로 해주는 건 분명히 유승민 체제 원내대표 됐다고 달라진 거 없고요. 곽상도는 뭐 임명하면 끝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법사위에서 장관을 그냥 뭐라고 얘기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곽상도는 임명하면 끝이지만 이 낙하산 문제에 대해서는 언론이 계속 지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지만 의미가 없죠. 지적은 지적일 뿐인 무력감을 것이고, 느껴요. 예, 그리고 그래도 이제 이분은 계속 그냥 지저대야죠. 그리고 이분은 직무를 앞으로 수행을 하게 될 텐데요. 이런 국민적 비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계속 이런 식의 불통 인사를 한다면 이것도 뭐 국민적 비판에 직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나저나 대법관 인사청문회 이제 시작을 할 텐데요.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죠. 오늘 이제 뭐 첫 대법관 인사청문회를 특위를 따로 구성합니다. 네. 거기서 해서 이제 다음 달 9일인가요? 네. 한 10일인가? 그때 이제 본 청문회가 하는데 네. 전 아쉬운 게 하루 딱 해요. 인사청문회를 하루. 네, 나는 그게 아니 미국 같은 경우는 몇 개월씩 걸쳐서 하거든요. 네. 사전 여러 가지 하여튼 그런 걸 걸르고 난 다음에 정작 인사청문회 말로 하는 청문회 네. 이거는 계속 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딱 하루예요. 내가 그래서 왜 하루 잡았나? 난 우리 당이 좀 심지어 그렇습니다.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자고 주장해서 논란이 빚어졌던 당이 새누리당 바로 김무성 어디? 그 양반들 그렇게 그러니까요. 형을 알고 있는데요. 네. 제가 알기로는. 예. 예. 자, 그러면 뭐 장윤석 의원이 김무성 대표가 장윤석 의원이 장윤석? 법안을 장윤선 냈죠. 아니야. 법안을. 장윤선 아니고 장윤석. 예. 장윤석 의원이 네. 새누리당 의원들 동의받아서 법안을 냈죠. 그렇죠. 예. 네. 그 법은 어떻게 됐습니까? 통과 안 됐죠? 안 되죠. 네. 그건 뭐 절대 안 되는 제가 거죠. 택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건. 택도 없다. 네, 법사위 위원장으로서 네. 권한을 갖고 있는 권한을 하여튼 1000만 번, 10,000번 활용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거는 반드시 앞에서 세게 막아주시고요. 네, 그건 국민들의 알 권리를 저해하는 방식으로 국회가 민의의 정당이 자꾸 그런 방식으로 가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야당이 정말 자기 역할을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대법원 인사청문회가 어떻게 될지 주목이 되는데 야당이 힘을 발휘해서 좀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 비판은 했지만 그냥 통과시켜줄지. 이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켜서 네. 새누리당도 꼼짝없이 이에 대해서 반대표를 던지도록 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아니면 박상옥 본인이 네. 물러나든가. 네. 본인이 물러나거나 진짜 아니면 난 두 분 저희 법조 선배들이잖아요.
네. 예? 고시에도 일찍 돼서 엘리트들 했고 온갖 권력 부귀영화 누렸던 사람들이고 네. 자기가 밥값 내본 적 별로 없을 테고 지금까지 밥값도 안 살면서 내는. 그렇게 고위직 있으면 뭐 얻어먹기 바쁘죠. 아. 예, 사준다는 분도 많은데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왔으면 부귀영화 누렸고 온갖 사회 특혜 잘못된 부조리한 대한민국 사회로부터 오히려 특혜를 받아왔던 사람들이라면 네. 이쯤이면 좀 욕심 그리고 더 망신 나가지 말고 배가 망신하지 말고 네. 뒤로 물러서는 게 있는데 욕심은 끝없어서 그런 양반들이 있어. 그리고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살아와서 승승장구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번도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그러지 마세요. 민심의 바로미터가 이분들을 정확하게 심판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야당이 분명하게 입장을 정하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반대한다라는 노선을 분명히 하면 국민들도 거기에 귀를 기울이면서 생각을 또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끝으로 이 얘기 하나만 할게요. 28 전당대회 곧 닥쳤습니다. 예. 저질 논란으로 하여튼 뭐 형편없어서 그 구성원이 저자체 자신도 야 진짜 저 양반들 저런 리더십 가지고 지금 어쩌면 심하게 말하면 만신창이라고 할 정도로 당이 지금 추락해 있는 쓰러져 있는 당인데 이걸 어떻게 제대로 잡을 수 있을까? 저는 좀 아쉬운 게 네. 여기 또 뭐 지난번에 문재인 내가 의원 뭐 비판했더니 막 그냥 벌떼같이 문재인 의원을 좋아하는 분들이 저를 비판했는데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이번에 경선 룰을 보면 물론 어떤 건 택하면 뭐죠 지지 후보를 항목을 지지 후보. 넣어서는 안 된다는 건 문재인 의원한테 유리한 거예요. 다음에 그걸 넣자는 건 저 여론조사에 좀 약한 박지원 후보한테는 불리한 거고. 그러니까 빼면 저 문재인, 넣으면 박지원. 그러니까 그거는 정답이 없어요. 솔직히 우리가 저도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가보니까 네. 막 이런 톤을 막 씩씩거리면서 양쪽이 막 하는데 네. 솔직히 그거는 유불리가 있을 뿐이지 어느 게 옳고 그런 것도 없어요. 사실은 그 차이입니다. 경선 경기 구축이라는 게 네. 완전히 비상식이라 반상식이 아니면 다 유불리일 뿐인데 문재인 의원님이 앞서가는 게 거의 좀 그렇지 않아요? 우세하다. 예, 그리고 대체로 제가 봐도 그럴 겁니다. 당내 아무리 한다고 해도 문재인 의원님이 지명도나 여러 가지 등등 보고 박지원 제 생각은 그래요. 틀릴지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그리고 설사 거기에 분리해서 졌다고 하더라도 문재인 그 리더십은 남아 있을 거라 봐요. 거기에 오히려 국민들은 또 당원들은 상쾌함을 봤을 것 같아요. 오 문재인 분리해도 오히려 수용한다. 큰 도량으로 이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네. 박지원 대표도 지금 그야말로 우리 야당의 김대중 대표의 비서실장 하시고 우리 김대중 정권하고 또 노무현 정부 때는 어땠나 모르겠는데 그 이후에 야당에서 그래도 고위직 하시고 장관도 하시고 했잖아요. 노무현 정부 그러면 대통령이 감옥 조금 더 그런 어른스러운 모습들을 좀 보여줬으면 우리 후배들이 좀 할 말이 좀 없을 텐데 참 그건 아니다 싶어요. 그거 가지고 막 해서 어쩌면 문재인 의원님이나 또 박지원 대표님이나 본인들의 그런 한계를 보여준 것 같아요. 결함을. 난 그래서 진짜 저보고 누가 묻더라고요. 누가 이제 아는 후배가 네. 영남 쪽에서 전화가 왔어요. 문재인 후보를 꼭 좀 이렇게 좀 해달라고. 그래서 그 전에 내가 그랬어요. 찍을 사람 없다. 사람이라고는 안 하고 그냥 찍을 X라고 했는데 하여간 제가 그러니 제가 문재인 그 의원의 대선 캠프 때 경선 때부터 참여한 본부장이었어요. 네. 오라고도 안 하고 하는데도 내가 자원해서 가서 했는데 그런 사람으로서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우리 당이 어쨌든 지난 거는 어쩔 수 없고 그나물의 그 밥이든 어쨌든 강요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전당대회에서 이 잘못된 것을 고해성사하듯이 당대표 되시는 분들은 잘못을 뉘우치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 문재인 의원님은 다들 그 반대하는 걱정하는 사람들이 뭘 걱정하냐? 자기 패거리들
뭐 친노다 비노다가 아니에요. 친노 비노로 칭하는 그 프레임 뭐 또는 명칭이 적절치는 않고 네. 다만 이거는 분명히 있죠. 문재인을 둘러싼 당시 청와대 같이 근무했던 그룹들 그 그룹은 남아 있잖아요. 교수분들도 있고 청와대 같이 분들은 똘똘 뭉쳐서 그 문재인의 말하자면 폐쇄적인 패거리들 그를 넘어서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문재인이 리더십이 성공하려면 그게 당장 문재인 의원한테 놓여 있는 당 대표가 됐을 때이라고 생각되고 박지원 대표가 갖고 있는 그 고루함 또는 비루함 막 너무 구태 정치 넌닝구 뭐 이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넘어서는 아주 삽상한 기운을 보여주지 않으면 결국 동반 추락한다. 당 대표만 추락하는 게 아니라 당도, 우리도, 저도 같이 추락해요. 내가 무슨 죄가 있어요? 내가. 그렇지만 같이 추락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인데요. 그래서 우리 당 의원들 몇몇이 이거는 두 분만 욕할 게 아니고 또 뭐 할 게 아니고 좀 우리가 세력화해서 힘을 좀 키우자. 제대로 된 목소리가 장에 잡히도록 하자. 지속적으로 전당대회만이 목표가 아니고 네. 그 전후로 하자라는 했고 중요한 건 물고 늘어지는 부독 정신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문고리 3인방 때문에 지금 난리인데 문고리 3인방을 좀 인사 조치하라 그랬더니 오히려 그분들을 감싸고 돌아서 더 큰 문제가 되고 있고 지지율도 떨어지는데 자 그렇다면 문재인 의원에게도 문고리 3인방이 그렇습니다. 지금 문재인 의원이 저기 박근혜 대통령 우리 당도 박근혜 대통령 뭐라고 하잖아요. 폐쇄적이고 소통이 무지하고 문고리 3인방 또 뭐 정화무게에 너무 의탁돼 있다. 네. 뭐 대면 안 한다. 그 사람들을 그렇게 욕하고 비판하는 걸 우리 한번 거울로 다시 한번 보자고요. 우리는 과연 그들보다 훨씬 잘하고 있나? 우리도 그들과 못지 않아요. 폐쇄적이고 끼리끼리 패거리 문화 이게 이런 거 보면 새누리당보다도 매우 반전략적으로 멍청하게 아주 보이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당이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욕할 게 아니라 그 하는 만큼 하더라도 그 이상의 성찰 반성 혁명은 우리한테 자기 혁명은 우리가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자기혁명은 우리에게 더 필요하고 문재인 의원에게도 폐쇄적인 문고리 3인방 같은 조직이 존재하는데 그 조직을 뛰어넘지 않으면 새로운 리더십을 만들기 어려울 것이다. 제 말이 문재인 의원이나 문재인 잠깐만요. 의원을 박지원 지지하는 대표에 대해서도 분들한테는 얘기를 해야 돼요. 박지원 대표도 똑같이 아까 네. 말씀드렸잖아요. 아주 구태, 넌닝구 막 이런 이미지가 이미지를 있어요. 또 음모. 벗어나야 된다. 그런 거를 본인이 노력으로 그런 걸 실증적으로 보여줘야 된다. 당대표가 되시면 누구든지 갖고 있는 결함과 갖고 있는 자산이 있어요. 네. 문 후보는 아주 맹렬한 지지자도 있고 박지원 의원 대표님도 지지자가 맹렬해요. 네. 근데 그게 패거리로 그러니까 자산이면서 한계다. 그걸 넘어서는 자신들의 한계를 넘어서지 않으면 네. 당과 함께 후배들과 함께 동반 추락하고 아주 자멸해버린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에서 의원님이 좀 뭔가 새로운 리더십을 위해서 좀 뭘 좀 하시지 그러세요. 지금까지 좀 미약했는데요. 네. 해보려고 이제. 이 장윤선 팟짱을. 팟캐스트에 출연을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저도 목적을 갖고 나오는 거네. 인지도를 높여. 그전까지 야, 이제. 문명인 별로 댓글에 보면 네. 이성민 너 가수 이성민 어디서 줄. 굴러먹던 온놈이냐 뭐 그러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저를요. 네. 삼선 법사위원장인데 그래서 이 지명도를 높이고 네. 정치적 볼륨을 키우고 네. 그래서 이 청취를 높여서 네. 저 유명해져가지고 네. 당대표 도전을 하려고. 이렇게 사심을 가지고 오는지 처음 알았어. 그 처음 하셨습니다. 네, 이제 너무 솔직해서. 제가 너무 저는 너무 순진하고 의원님은 너무 솔직하고. 네, 오늘 방송 처음엔 좋았는데 끝이 좀. 자, 약 1시간 동안 저희가 함께했습니다. 한 주간의 정치 현안들 살펴보았는데요. 참 우리 정치가 양의 탈을 쓴 늑대가 아니라 정말 늑대의 본질을 제대로 보여주고 이해할 때 그리고 또 국민들한테 속임 없는 정치가 좀 돼야 되는데 정치인들 너무 속임수가 많으니까 국민들이 늘 헷갈려요. 그나마 좀 솔직하게 해주세요 정치를. 예. 솔직한 정치 지금처럼. 너무 솔직하니까 욕만 바가지 먹어. 없더라. 욕 바가지로. 지난번에 알겠습니다. 문재인 의원님 예. 좀 비판했더니 예. 내가 그래서 댓글을 열심히 보시나 봐요. 열심히 보면
하도 욕한다고 그러길래 또 댓글 다는 거 아니야? 저 이상민인데요. 좀 동원 좀 한번 해볼까. 근데 표가 날 것 같아. 네가 이상민이면 나는 박근혜다 이러는 거 아니야 또? 저렇게 욕 먹으면 우리 보좌진들이 댓글에서 좀 저 이렇게 방어를 해주고 좀 해야 되잖아요. 네. 내가 물어봤거든요. 네. 한 명도 안 했더라고. 아, 제가 네, 보기에 진짜. 보좌관들이 바빠. 바빠.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윤선의 팟짱 애청자 여러분. 저는 김병기입니다. 전에는 편집국장이었는데요. 지금은 10만인 클럽 회원이자 본부장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만인 클럽이 뭐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마이뉴스에 자발적으로 구독료를 내는 시민들의 모임입니다. 지금 매월 후원해주시는 분이 몇 명이죠? 8,000명이요. 그럼 앞으로 몇 명을 모아야 합니까? 10만 명이요. 참, 갈 길이 멉니다. 그런데 조중동 구독자는 많게는 100만. 이래서 진보 언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10만인 클럽 후원으로 만들어지는 팟짱 응원하고 싶으시다고요? 지금 전화주세요. 02-733-5505로 전화하셔서 내선번호 274를 꾹 누르세요. 오마이뉴스 기사의 모든 기사 하단에 동그란 주황색 배너를 누르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로 팟짱이 웃음소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